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재개정을 추진 중인 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여당이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하면서 노동개혁 역시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요. 잠시 후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2월에 정점을 찍고 4월까지 기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주남석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네,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위해서요. 국회법 네. 87조를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자, 네네. 어떻게 개정하려는 건가요? 국회법 87조를 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붙여달라고 요구를 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정을 이용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놓치는 절차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본회의가 열리고 부의 요구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 방침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회의장께서 좀 법률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국회법을 보면 이게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의사 일정에 국회의장이 포함시킬지 안 할지 무슨 가치 판단이나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의사 일정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장께서. 그래서 이게 국회법 85조의 소위 직권상정 조항과는 달리 네. 판단의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가 되고 그 부의된 안건을 의사 일정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고 의장의 판단하에 이거는 네. 표결에 안 붙이겠다. 이거는 국회법에 정해진 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의장 권한이 아니고 자동 부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 간담회까지 자처하면서 이 선진화법 개정은 필요한데 이 여당이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그러면서 이 상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회의장께서 보니까 이제 외부에 있는 법률회사, 그러니까 로펌의 법률 자문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정확하지 못한 자문을 받으신 것 같고요. 지금 네. 이 소위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만 네. 제가 아는 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그 통과를 요구하거나 본회의 표결을 요구한 법안도 네. 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본회의에 못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헌성이 가장 높은 거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개정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개정안을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 재적의원회 300명 중에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적어도 본회의 표결에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가장 위헌적인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이번에는 법률 자본을 조금 다소 네. 정확하지 않게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도 변호사신데 국회의장하고 이제 조금 해석이 다르시네요. 예. 네, 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요. 국회법 네. 87조 이것을 활용한 지금 이 상정은 우회적인 방법이고 꼼수다. 뭐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그동안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법률안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최대한 악용했던 야당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도 지금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6개월이 됐거든요. 국회에 네. 제출된 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쟁점 법안, 테러 방지법도 그렇고 또 노동관계 법령도 그렇고요. 야당이 전혀 법률안 통과에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이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개정 작업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후에 속보로 나온 걸 보니까요. 네. 원샷법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하면서 조금 네. 양보하는 제스처가 나오긴 했는데 네.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합니다. 네. 그 원샷바 소위 그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태도를 바꿀 거면 네. 그 법에 적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럼 진작에 통과를 시켜줬어야죠. 이거를 국회법 개정안을 내고 이 개정 절차에 착수하니까 이제 와서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고 막아서던 법률을 야당에서 네. 통과시켜주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 자체가 그동안 야당의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한 반대가 명분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네, 자 양보의 제스처를 보였는데 그것도 이상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된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런 네. 우려가 있네요. 식물국회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전에 국회가 보여줬던 구태, 그때 또 동물국회라는 이 안 좋은 명칭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대목은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국회법 내용 중에 국회 내에서의 폭력을 엄중 처벌하는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전과는 다른 변화의 모습이 지금 적어도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당에서 당권을 쥔 사람이 공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향식 공천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국회 내에 폭력을 저지른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고요. 좀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법률안을 처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기서 가장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국회 선진화법을 그대로 두면 나라는 망합니다. 아하. 그거는 뭐 명백하게 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절차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의원님께서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이 지금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여당이 노사정 합의에 없던 기간제법 파견법을 발의했고 또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굉장히 좀 격앙돼 있던데요. 한국노총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한국노총이 이렇게 파기 선언이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배경은 역시 노동개혁, 모든 개혁에는 저항과 반대가 있는데요. 네. 이게 적어도 지난 정기국회 때 이 일을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야당의 반대로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늘어지면서 네. 한국노총 내의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일단 기간제법과 파견법도 노사정이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대신 공익위원안을 국회에 제출해주면서 네. 합의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을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제출돼 있는 법률안은 그 공익위원들의 안과 그다지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유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양대 지침도 그것이 그 일부 노동계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위 시우내고를 추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나온 것은 전문가 간담회를 위한 초안이 나왔는데요. 그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내용이 만약에 이렇다면 그다지 문제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을 좀 왜곡해서 비정규직이 500만이 늘어난다, 해고가 쉬워진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보면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가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 한국노총하고 좀 이 대화의 물꼬를 트셔서 노동계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한국노총의 그 권력 구조가 좀 복잡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5대 법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만 네. 그거 반대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게 균형을 맞춰보면 절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네. 한국노총 위원장도 그 내부적으로는 선거로 뽑히는 자리다 보니까 네.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렇게 파기 선언이 나온 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설득 작업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을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한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단 없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국노총 내부 권력구조 문제도 있다. 그리고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개혁에는. 하지만 이제 대화의 이 문은 열어놓겠다 그러셨어요. 예,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너무 늘어졌고 야당의 비협조를 아까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해를 넘기면서 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짧게 어떤 해법 생각하고 계세요? 이 모든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네. 이 야당이 반대하면 법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네. 그 구조 내에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고 네. 나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한 이후에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화법이 큰 문제긴 하군요.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